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쉬웠죠? 아닙니까? 오늘은 그 3회 동영 모의고사 좀 부드러운 단원입니다. 모의고사 4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좀 세게, 한 번은 좀 약하게, 그래서 세게 약하게 해서 4회를 구성을 했는데, 물론 뭐 세게 약하게는 주관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쉽습니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던 회가 또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주관적이니까, 그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번은 세게 밀고 한 번은 또 부드럽게 가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3회는 좀 부드러운 축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오늘 들어오면서 시험 보신 분도 이야기하셨지만 시간상으로 상당히 편하도록 문제들이 단락단락 정해져 있죠, 그죠? 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2문제 더 가도록 빡빡하게 적어 놓으면 답은 어차피 하나인데, 그죠? 뭐 위에 읽었다가 밑에 읽었다가 시간도 뺏고 정신도 없이 만들 수도 있는데, 내용들이 단락하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 또 이런 형이 나오면 안 놓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연습해 가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설을 해 나가는데 앞에 두 분이 앉아가지고 야, 봐라, 3번이 맞잖아. 막 싸웁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한 사람 얼굴 벌개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시험 다 끝나고 점수 서로 매겨놓는데 점수 약한 사람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열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죠, 지금, 그죠? 그래서 뭐 맞고 안 맞고에 막 목숨 거는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의미를 가지시고 그렇게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3회에서도 꼭 여러분들은 나 이거 하나는 배웠다, 이렇게 한 가지씩이라도 꼭 챙겨가도록 그렇게 정의하자 그랬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가지씩만 알아도 시험 칠 때까지 50개를 더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죠? 이제 3회까지 왔습니다. 1번입니다.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은 쉽지만 등록관청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공부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소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자에게 얼마 만에 통지 준다? 7일 내로 서면 통지됩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교부받고 그를 개시하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이제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자격을 취득하고, 두 번째는요,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할 것. 요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미리 확보할 것은 뒤편에도 문제가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를 갖춘 자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이제 영업할 준비를 하는데 어디 가서 접수할까요? 하니까 등록관청에 가서 접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등록 신청은 어디 가서 한다? 등록관청에 하니까 등록관청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 1번 문제가 그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서울특별시장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됩니다. 서울시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왜 안 들어갑니까? 하면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럼 서울시장이 안 된다. 그 말은 부산시장도 등록관청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특별시, 광역시는 무조건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안 된다. X. 니은 관악구 신림동장님 졸도합니다. 등록하러 가면. 이 사람이 왜 여기로 왔는가? 졸도합니다. 동장님. 그리고 또 중개사법 선생이 어떤 놈입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정신없기 때문에. 동은 아니죠. 그래서 X. 수원시 팔달구청장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동그라미. 여러분이 수원이 어디 있는지, 팔달구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시, 구니까 팔달구청장 등록관청입니다. 동그라미. 안양시장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X. 이제 이게 난감합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안양에는 구가 있습니다. 동안구, 만안구라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난감한 게, 그럼 안양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김포에 구가 있는지 포천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안다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대비하는 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 군, 구가 등록관청인데 등록관청이 안 되는 시장은 딱 뽑아놔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싶어서 포청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포청천이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하고 닮았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빈말이고, 일단 포청천이 얼굴이 무섭게 생겼으니까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안 되는 시는 딱 뽑아놔야 된다고요. 한 번만 들어도 되겠죠. 포청천이 얼굴이 무섭게 생겼으니까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한다?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자, 한 번만 들어도 확인합니다. 자꾸 적는 거 아닙니다. 포가 뭘까요? 포항입니다. 포항. 포항에는 구가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어떤 분은 자꾸 포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포천에 이동 막걸리 때문에 가본 것 같아 내 생각으로. 그죠? 포천은 구 없어요. 구. 포천은 등록관청이 된단 말이에요. 자, 포항엔 무슨 구가 있는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고 포항에는 남구와 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중개업을 하시려면 남구청이나 북구청에 가야 되지 포항시청에 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포항구 있습니다. 청이 뭘까요? 청주 해야 되죠. 충청북도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구가 있다 이렇게 감각을 잡으셔야 돼요. 청주 구가 있습니다. 무슨 구가 있는지는 알 필요 없고 천이 뭘까요? 천안입니다. 동남구, 서북구라는 구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구가 있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안구 있습니다. 용은 용인입니다. 자, 처인구 뭐 이런 구가 있고 안이 두 개인데 앞에 있는 것을 안산으로 합시다. 안산에 무슨 구가 있다? 뭐 단원구라는 구가 있습니다. 세월로에 그게 고등학교 학생들 다친 데가 단원고 학생들이죠. 단원구가 있습니다. 구. 성이 성남입니다. 상대원구, 분당 이런 것들이 성남에 있습니다. 구가 뭘까요? 그렇지, 부천 해야 되지. 또 부산 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 감각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부산은 아예 안 된다고 시작했잖아 지금. 그죠? 부천에 원미구, 상당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원미구 등. 수가 뭘까요? 수원입니다. 수원에는 자그마치 구가 4개입니다.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등 해서. 그래서 구가 많아지면 인구가 많은 데서는 시장 한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렵거든. 그죠? 그래서 구를 가른다고요. 그 수원 같은 데는 벌써 구가 4개이기 때문에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에서 대도시 할 때 대도시 시장이 수원시장입니다. 광역시장은 아니면서 안이 방금 나왔죠. 안양입니다. 안양에는 동안구, 만안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구가 뭘까요? 고양입니다. 일산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고양. 그 다음에 전이 전주입니다. 전라북도 소재지입니다. 전주에 덕진구, 완산구 이런 구가 있다니까요. 무슨 구가 있는지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대비하려면 요 구절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더라?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한 번만 딱 기억해 놓으시고. 그런데 최근에 하나 도입이 됐어요. 창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라는 3개 도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합병을 해서 대도시 시장 창원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하포구, 해영구 이런 구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창원도 구가 있다. 요거는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 제목이 정리됐죠. 원래는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하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성부수를 안고 전창합니다. 포청천이 노래 막 부르고 있습니다. 창합니다. 뭐라고 창합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창한다고요. 그때 등록관청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나 알았다면 이게 지도, 감독, 관청도 되지 않습니다. 그 등록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 관청이 아닌 것 하면 요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하나를 기억하시면 두 군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기를 포청천이 용안에다가 성부수를 안고서 전창하는데 뭐라고 창한다? 등록관청이 아니다 라고 창합니다. 자, 그러니까 리얼에는 이제 안양시장은 안 되잖아요. X. 자, 김포시장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기 안 되는 김포가 없잖아,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김포시장은 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충청남도지사. 아예 도지사하고 놀지를 안 합니다. 우리는. X. 칠곡군수 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들어가잖아. 동그라미. 송파구청장 당연히 되겠죠. 동그라미. 자, 그래서 등록관청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 아니다. 디귿, 미음, 시옷, 이영. 그래서 4개입니다. 자, 답은 4번. 4개는 찍었는데 다른 걸로 확인해서 또 찍으신 분 있으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답은 맞더라도. 그래서 등록관청은 시, 군, 구라는 개념에서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2번 중요 문제입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 중 최종 목적인 것은 다 체크하셨겠죠? 답이 3번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자, 제1조 이 목적은 원래 여러분이 처음 만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니까 1조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 나온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추고 있으면 날 셉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이 원래 처음 바뀌었는데 지금 최종 목적은 알았지만 원래는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세 번째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3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이라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중개업은 건전하게 육성이 되겠죠. 2차 목적, 간접 목적입니다. 그리고 1차 목적과 2차 목적이 합쳐지면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 또는 이를 궁극적 목적이다 해도 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가지 목적 정확하게 잡고 지금 문제에서는 최종 목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답은 3번인데 이 문제를 다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개공사의 하고 들어가면 틀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와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구분 못하면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개공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두 번째 조심할 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지. 여기 글자가 하나 싹 더 들어가서 중개 업무 들어가면 웬만큼 눈 밝아가지고 못 찾아냅니다. 중개 업무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3번 내려옵니다.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는 것은 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1회, 2회 문제도 나왔고 다음 4회 문제에도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이제 맞출 때가 됐죠. 자, 옳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분 답이 나가 있습니까? 아,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답이 1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좋았습니다.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와 소공사에 관련된 단물을 단순하게 보조하는 자 하니까 소공사 때문에 X다. 그죠? 이 중개보조원은 소공사와 같이 고용인인데 무슨 소공사의 업무를 보조하겠습니까? 그래서 X. 용어의 정의는 있는 그대로 흡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암기하듯이 또는 사진 촬영하듯이 용어의 정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1번. 나머지 2, 3, 4, 5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또 많이 해왔습니다. 4번 내려옵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중개대상물이 뭐지요?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입니다. 토가 뭐죠? 토지, 건물,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대상물로 합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아닌 것을 골라라.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1번 대토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대토권 된다는 말 없죠?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업재단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업재단이라는 말도 없다. X. 세 번째 공장재단 있습니까?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입니다. 미분리된 과실 X입니다. 미분리된 과실이라는 말은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미분리된 과실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단원에 왜 나오는가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나무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동산이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이 단원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무조건 X입니다. 개공사가 사과 같은 거 따가지고 중개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미분리 과실 중개대상이 아니다. X. 그린벨트 지역 내의 과수원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됩니까? 토지잖아. 토지. 그죠?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있으니까 신축, 정축, 개축이라든지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팔 수는 있다. 그래서 됩니다. 동그라미. 특허권 될까요? 안 될까요? X. 이런 것들을 중개할 수는 없습니다. 광업재단은 좋았는데 광업재단과 분리된 광업권. 우리 이런 거 공부했습니까? 분리되면 처분할 수 없다.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또 X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기역, 니은, 리얼, 비옵, 시옷, 답은 4번 5개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이 중개대상물도 아주 의미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이 중개대상물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옆에 빈 여백에다가 하나 적어봅니다. 덕수궁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덕수궁 적었습니까? 자,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덕수궁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죠. 지금 덕숭이 건물이 아니다 한 사람은 정신 놓고 온 사람입니다. 집에. 그죠? 덕숭은 아름다운 건물인데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옵니다.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 토, 건, 입, 광, 공 5가지 물건이더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물건은 중개할 수가 없다. 개인 소유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그럼 덕수궁은 안 되고 창덕궁은 됩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이거나 토지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중에서 학교 부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가면 토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자, 학교 부지도 토지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국가가 관리하니까. 덕수궁 X 하나 적으셨고 또 옆에다가 하나 적어보기를 하천 하나 적어 놓습니다. 자, 하천이라고 적어 놓고는 여러분 하천은 토지다 아니다? 하천은 토지다 아니다? 토지입니다. 토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감각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지적법에서 지목, 토지의 이름, 지목 28지목 공부하시죠? 28지목에 하천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지목이잖아. 그죠? 뭐 하천도 땅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천에는 물이 흘러가니까 그 땅을 하천이라고 불러준다고. 그죠? 그래서 하천도 토지의 이름, 지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천은 중개대상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천도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낙동강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중개하러 다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도 토지의 한 종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데 옆에 개인 하천 적어놓고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면 요거는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하천은 안 되는데 개인 하천은 토지로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각을 살리시는데 하천 하면 막 물이 줄줄 흘러가는 것을 하천만 생각하시는데 마른 하천, 근하천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거기는 물이 없다가 홍수가 지면 물이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평소에 마른 하천을 근하천이라 그래요. 그 근하천에 여러분 한강변 저 하구에 내려가면 전부 양쪽에 농사 다 짓습니다. 그게 뭐 야채 같은 건 아주 큰 농사들을 많이 짓는데 이제 홍수가 한번 나버리면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홍수 안 나면 거기서 농사를 수확하고 그게 개인들이 터도 잡고 집도 살고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천하고 들어오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토지로서 이런 개념을 구분해 보도록 합니다. 5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의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지역권이 설정된 성역지의 양도 1번만 되고 나머지는 틀리는데 자, 이 수업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전에 수업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자꾸 더듬어서 색이 넣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또 그 밖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덕실히 바뀌는 것. 어떻게 바뀐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덕실히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매매, 교환, 임대차를 우리는 채권적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채권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를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 채권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밖의 권리를 우리는 채권에 대비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을 알선해 주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물건은 모든 물건을 덕실 변경해 준다 하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했고, 그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천상 또 물건이 뭐길래 되는 거는 뭐고 안 되는 거는 뭔지를 구분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건이란 이렇게 나오고 민법에서도 많이 들어쳤지만 물건의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물권이라는 말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지배하니까 물건이 뭘까요? 하니까 물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물건이에요. 책상, 글상, 볼펜, 안경, 모자, 신발 이런 것들이 전부 물건이잖아요. 그럼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건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볼펜 하나만 들고 볼펜도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볼펜을 여러분들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항상 점유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권이다, 본래의 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볼펜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지만 소유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건은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권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때 점유권은 중개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없다? 볼펜 같은 물건은 동산이잖아요. 그런 동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개공사가 야 얼마 주고 사고 팔래? 수수료 얼마 줘? 이런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동산과 친한 권리는 중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들은 동산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다. 자, 소유권은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매매가 일어나면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덕실히 바뀌잖아. 그죠? 대표적으로 소유권은 중개의 대상이고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중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을 덕실 변경한다 하면 틀린다. 이 정도는 잡았고 소유권이 탁 들어오면 모든 권리들은 여기 소유권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만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것,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만 소유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배운 사람은 소유권만 나오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이게 저절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얼마나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었더라면 이 정도로 이야기했죠. 시집이나 유행가 가사에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하면 소유 밑에다가 나는 그대를 뭐 하고 싶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소. 이 정도로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심어 놨습니다.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그죠? 나는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도망갔다. 그래 찾으러 간다. 이렇게 막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따라다니면서 번역을 해야 돼. 마누라를 뭐 하고 있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도망갔으니까 지금 찾으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처분할 수 있으면 소유까지 되는데 처분 당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생각에는. 그래서 소유라는 말이 나오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타인의 물건이라도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를 용익 물건이라 부릅니다. 자, 용익 물건에는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익 물건은 중개한다 하더라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죠? 그 다음 소유권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담보물건의 대표적인 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저당권만 된다라고 요거는 판례가 인정을 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도 안 된다, 질권도 안 된다.
왜 안 된다? 동상과 친한 권리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덕실병행한다 하면 틀린다는 건 알아야 되고 어떤 물건들만 된다. 여기까지도 정리가 됐고 여기에 유치권은 좀 까칠하게 쓰리. 유치권의 성립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데 성립된 유치권을 양도하는 것은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좀 까칠하더라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수업들을 이해해 보시면서 자, 지금 5번에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 답이 1번 지역권의 설정된 성역지의 양도. 여기 지역권 봐요. 중개할 수 있다라고 동그라미가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럼 1번이 됐다면 나머지 2번 점유권의 덕실 변경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X. 유치권 탁 두르면 까칠한데 유치권의 뭐 성립은 안 돼요. 그런데 양도는 가능하고 환매권에 의한 재매매 안 됩니다. 자, 환매는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갑이 을에게 집을 팝니다. 파는 걸 뭐라 그런다? 매매한다 그럽니다. 그럼 집을 파는데 갑이 이렇게 말하죠. 나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집을 너에게 팔지만 1년 뒤에 반드시 내가 되사겠다. 이를 뭐라 부른다? 환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을 한 매매, 환매 특약부 매매다. 이런 말들을 듣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집을 팔면서 1년 뒤에 너 나한테 반드시 팔아야 돼.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안 일어나죠. 아예 팔지를 말든지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런 환매라는 개념은 강학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학이라는 말은 학문을 강의할 때 나오는 말이다. 그죠? 실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환매라는 것은 주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이런 환매에 따라 이제 1년이 지났는 모양이지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재매매가 일어납니다. 이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주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개공사가 개입돼 가지고 수수료 얼마 줄래 말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중개가 개입될 수 없다. 됐죠? 주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 마찬가지 기부 체납. 자, 만만찮지만 기부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게 기부하는 건데 이렇게 주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에 중개가 개입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은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때 지역권도 민법에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역권도 이렇게 보충 설명한 바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 하면 지가 들어가면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여기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이 있고 땅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A가 가지고 있는 땅, 여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 땅을 딱 보니까 B는 A를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B가 A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길 좀 내주세요. 그럽니다. 길 좀 내주세요 하니까 이 땅을 뭐라고 부른다? 요역지, 편리를 보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A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 라고 성락을 하니까 이 땅을 성역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착 들어오면 편리를 주는 토지 성역지와 편리를 보는 토지 요역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거부터 이야기가 돼야 지역권이 시작된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길이라는 것은 A가 전체 땅을 다 길을 내줘도 되겠지만 길이라는 것은 이만큼만 내줘도 길은 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래서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에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한 권리다. 그림을 보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필의 일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반드시 전부에만 들어가는 권리, 이런 개념이 잡혀 있으면 지적법에서 분할, 합병도 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쨌든 막 그건 그때 치고 그림을 보면서 길 좀 내주세요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를 요역지, 성락을 하니까 성역지 그림을 딱 보시고 이런 성역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 용익물권으로서 중개의 대상이 된다.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 6번입니다. 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중개 업무에만 전용해야 한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중개사무소는 전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으로만 사용해라. 전용의 의무도 없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느냐. 겸용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우리 법에서는 건축법상 적합할 것, 건축법에만 적합하면 되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어떤 용도로 사용 못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전달을 하잖아요. 나중에 사무소를 설치하시거든 중개업만 하시지 말고 내가 다른 업무를 뭐를 해볼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좀 덜 지겹고 머리도 쉬어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꽃집을 잘한다, 꽃에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꽃집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되고, 또는 뭐 역학상담을 잘한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역학상담소 차려놓으면 영업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당신 사주에 이 땅이 맞거든요, 사세요, 그래 봐요, 사는가 안 사는가, 그죠? 그러니까 역학상담소 이런 것도 겸용도 한번 해보든지, 자기 특기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앞에 있는 분한테 본인은 나중에 뭐를 겸용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요. 갑자기 제가 물었으니까. 근데 대답이 너무 좋았어요. 원래 자기는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아, 굉장히 우리 업하고 또 밀접하죠, 그죠? 아파트 임대 알선하다가 베란다 수리 내가 책임져 줄게요 이러면 또 인테리어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를 겸용할까? 자기 특기하고도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전용의 의무, 겸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 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 맞는데 특히 1번 오늘도 했죠. 중개사무소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에 관할합니다. 봐요. 등록관청은 주소가 있는 시군구가 아니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등록관청이 됩니다. 2번 마찬가지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 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당근. 3번도 당연하죠. 개공사의 중개사무소 사용권의 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될 필요는 없고 중개보조원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무방하다.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만 소유하거나 임대 얻어야 된다. 그런 말 하면 틀립니다. 건축법상에만 적합하면 돼. 그죠? 5번 중개사무소는 소재지는 등록관청을 결정하고 행정처분 관할권과 수수료를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 돌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을 찾아라. 또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7월 22일까지 개정된 것까지만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7월 22일 시험 공고가 났는데 여러분 시험은 10월 24일 시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7월 22일까지만 바뀐 법이 시험 범위고 그 전까지는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주택거래 신고제가 희한하게도 7월 24일 주택거래 신고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이 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7월 24일 날 폐지됐다니까요. 좀 폐지될 것 같으면 좀 한 이틀만 더 빨리 폐지됐으면 신경을 딱 껐을 건데 이게 이틀 뒤에 폐지가 딱 되니까 이 주택거래 신고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그럼 들어가 있다고 10월달 시험 칠 때 주택거래 신고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무슨 검치사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시험 범위는 들어가. 그러니까 시험 출제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법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죠? 낸다는 건 무리잖아. 그죠? 그런데 주택거래 신고제를 출제하더라도 할 말은 없어. 범위 안에는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주택거래 신고제는 그냥 가볍게 감각만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크게 출제해야 될 의도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각을 살리는 정도의 문제로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7번 가장 잘못된 것은 답이 3번입니다. 지난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죠.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분의 1의 과태료는 주택거래 신고가 아니고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럼 일단 틀린 건 답으로 잡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거는. 자, 그럼 나머지 맞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 주택거래 신고는 교환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줄에 있는 건 크게 안 봐도 돼. 그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한다? 매매만 신고한다. 이런 걸 이 시간에 배웁니다. 맞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내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주택거래 신고이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만에 해야 되고 60일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이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개공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공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오. 자, 이것도 살짝 고치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한다. 이렇게 감각을 따라갑시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 들어왔습니다. 자격시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정책심의위원회도 원래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한테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8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 답이 2번이죠. 시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일정한 요건하에 국토장관이 지명하고부터 틀렸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X. 나머지는 다 맞나요? 1번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맞다. 그죠? 자, 지금 2번이 틀린 걸로 들어왔고, 여러분 시험을 못 치는 사람, 즉 시험을 제한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고 이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험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도 칠 수 있고 베트남 여인도 치고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는데 시험을 못 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험을 못 치는 사람 누구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필기하다가 나도 저기 하나 해당되네. 그럼 이번 시간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못 치기 때문에. 첫 번째 누구지요?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제한합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 5년간 제한한다. 요 두 사람만 시험을 못 치지. 지금 했다시피 이렇게 등록을 받고 영업하던 자가 등록증을 받고 영업하던 자가 등록이 어떤 사연으로 취소가 됐어요. 시험 바로 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죠? 시험 못 치는 사람은 저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3번 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맞잖아요. 봐요. 시험 못 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시험을 최초로 처음 치는 사람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지문도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4번 시험정책정의심의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맞습니다. 그 2년도 기억하시고 갈로 열고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7에서 11명. 그것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2년이고 7에서 11명으로 구성합니다. 5번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 맞다. 지금 어차피 3번이 틀렸으니까. 여러분 실무교육은 뭐를 받을 때 받습니까?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죠? 자격증을 받을 때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우리끼리 말하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학원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자격증을 받으면. 그래서 걸려 있습니다. 9번 돌아왔습니다. 역시 또 지난주 문제하고 유사 문제. 지도 감독 사유로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 이런 수업을 했죠. 자, 지난주에도 했지만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지도 감독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 이렇게 했죠. 학원이나 학교를 하려면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그죠? 감독기관이 있죠. 식당을 하더라도 구청 위생과 이런 데서 감독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뭐 원산지 표시 이런 거 해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업종에 지도 감독이 있는데 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 알아놔야 돼요. 첫째,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춘향이 감독자입니다. 여기 봐요. 등록관청이 감독자니까 등록관청이 아닌 놈은 감독관청도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포청천을 기억하시면 등록관청이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 잡아내고 감독관청이 아닌 것도 찾아낸다고. 그죠? 등록관청이어야 감독을 할 수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감독자들이 감독을 하는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뭐라고요? 거행한다. 들어는 봤습니까? 감독은 거행합니다. 그때 그가 뭐다?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할 수 있다. 행은 행정처분상 감독합니다. 그때 행정처분이 나오면 자동으로 기억해야 될 것 정지나 취소 이 말이 저절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정지나 취소를 할 때 감독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9번 감독의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 답이 1번이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가 들어가더라도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죠? 자 그럼 답이 1번이면 나머지는 맞나요?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거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행정 처분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행정 처분을 위해서 같은 지문을 찢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4번 투기 등의 거래 동량을 파악할 때 자 거래 동량할 때 동그라미 마지막 5번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의 확인할 때 감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법에 대한 이 법의 위법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 감독할 수 있다. 법조문이 고려되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왜 한다?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행정처분하겠지. 그죠? 이것도 당연히 포함된 감독사유예요. 그래서 그 행에 요 행을 가지고 세 줄로 찢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정지, 업무정지 취소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독사유는 그 행하고 탁 잡으셔야 됩니다. 10번 돌았습니다. 법인인 개공사의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이 될 수 있는 법인은 답은 3번밖에 없죠. 자, 병법인은 신탁업법상 신탁회사로서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 1인을 포함하여 3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우리는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얼마 이상은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총 7명의 임원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로서 1명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 6명 남았죠. 중에 3분의 1은 공인중개사니까 3분의 1 하면 2명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합이 몇 명이다? 3명이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 법인을 하는데 신탁법상의 신탁회사는 특수법인이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 법을 따랐거나 말았거나 하여튼 이 기준은 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들이 안 되나요? 1번. 갑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로서는 좋았는데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5천만 원. 그러니까 일단 1번 안 되고 2번 을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 1위는 공인중개사이고 감사 1위는 중개인, 중개인을 우리는 부칙 6조라 부릅니다.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의 공인중개사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2번도 일단은 안 돼. 4번 정법인은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중개업과 주택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택매매업은 금지행위예요. 14조 업무만 해야 되죠. 그래서 또 안 되고 5번 무법인은 자본금 3억 원의 상법상 1명 회사로서 공인중개사 2명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하였는데 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중 1위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인 공인중개사이다. 자, 임원이 미성년자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3번도 약간 여러분들이 시비거리는 됩니다. 이게 왜 되는가 하면 중개법인을 묻고 있는데 신탁회사는 특수법인이니까 이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시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법을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일단 3번은 기준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의 1, 2, 4, 5가 나오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11번입니다.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결격 사유도 뭐 매번 출제되는 문제죠. 타당하지 않는 것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 우리 단원에서는요. 벌금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생각나야 돼. 이벌쌈쌈 3년이 지나야 되죠. 그런데 그게 공인중개사나 소공사,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 해소 시점이 모두 다르다. X. 예를 들어 가공사는 3년, 중개보조원은 2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르다 했으니까 X. 답은 1번. 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정리해서 맞는 걸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12번이 보기보다 또 까칠했습니다. 다음에 예시된 지문에 해당되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될 보정 설정액의 최소액으로서 옳은 것은 대박부동산 중개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김포시에 각각 분사무소를 설치했답니다. 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법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2개 갖추었대요. 자,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반드시 중개업을 하는 자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법인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가입해야 되고 2억 됐죠. 분사무소마다 얼마씩 가입해야 되고 1억씩 가입하는데 매수 신청 업무를 했다 그랬으니까 법인은 얼마? 2억. 그럼 법인이 본점이 매수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분사무소는 전부 다 경매 업무를 자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합의 몇 억을 가입해야 된다? 8억이다.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근데 자꾸 이 문제를 자꾸 시비 거시는 분들은 여기 지점도 분사무소도 매수 신청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자꾸 이래가지고 6억 가지고 자꾸 자기 답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본점을 따라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이 매수 신청 대리했는데 그 지점들은 네 매수 신청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매수 신청하니까 일단 1억씩 가입하는데 자, 이 문제에 좀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중개업을 할 때 얼마 가입하고 2억, 매수 신청할 때 2억, 분사무소는 중개업을 할 때 얼마? 1억, 경매 업무 하기 위해 매수 신청할 때는 얼마? 1억 가입해야 되는 금액이 똑같다. 그 금액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나 맞았다, 틀렸다,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소공사에게 자격 정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런 문제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잘 걸려드는데 자격 정지는 여러분하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가 뭡니까? 이, 인, 설, 개, 금 하여 자격 정지는 소공사에게만 내리니까 소공사가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 정지됩니다. 자, 그때 이인설설계계금의 이가 뭘까요? 이중소속하면 이는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설 확인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설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걔는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걔는 계약서를 어떻게 이중 작성하거나 거짓 기재하면 여러분 계약서 1억짜리 하나 해놓고 8천만 원짜리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이중 작성이라 그러죠. 그를 다른 말로는 거짓 기재라 그래요. 그러면 자격 정지 받아요. 그러면 금지 행위를 하면 자, 그러니까 이 단원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할 수 없는 경우는 답이 1번이잖아요. 당해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라는 말이 저기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업무를 수행해놓고 작성 안 하면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작성하면 되지요? 개공사가 작성하면 돼, 거래계약서를. 근데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짓 기재를 하면 정지 사유에 걸어놨다고. 그죠? 이런 개념 주의하시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2, 3, 4, 5는 전부 이, 인, 설, 개, 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14번 갑니다. 많이 하겠죠. 행정, 형벌과 행정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형벌하면 징역이나 벌금, 행정 처분은 정지나 취소죠. 답이 5번입니다. 역시 유사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개공사. 거짓으로 하면 뭐라 그랬죠? 취득세, 세배, 과태료예요. 과태료. 과태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행정질서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정지와 취소 형벌이 들어갑니까? 1번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자, 허운정해일에 들어가죠. 정보 위반했으니까 취소되고 요거 얼마? 1년에 1,000.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취소돼야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3년에 2,000. 3번 두째 줄에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금지행위는 상대적 취소면서 더하기 1년에 1,000. 4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상취죠. 상대적 취소면서 더하기 얼마? 3년에 2,000이었습니다. 15번 또 나옵니다. 사무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1번이죠. 자, 개공사는 사무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개인인 개공사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법인만이 둡니다. 법인인 개공사는 분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것도 X다. 그죠? 분사무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래서 또 X까지 들어왔습니다. 16번 거래 규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답이 3번인데 자 여러분 이 공법을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공법을 공부했다 또는 공법 수업을 했다. 그럼 공법을 공부했다라는 말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뭐를 했는가 하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공부했거나 거래 규제를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공법에 관련되는 이용 제한은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300여 가지 법들을 여러분 다 안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사용을 제한합니다. 사용. 그죠? 그런데 거래 규제라는 말은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공법의 제한사항은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하는데 이 공법이 우리 과목으로 접어 들어오면 이용 제한을 중요하게 한다. 거래 규제를 중요하게 하겠다. 당연히 중개사법은 사고 파는 문제잖아. 그죠? 거래 규제를 중요시 여기니까 거래 규제만 딱딱딱딱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전부 이용 제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용 제한의 그 많은 300여 가지 법들을 여러분 다 알아간다는 건 무리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 과목에 5개, 6개 그 과목은 공법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만 시험 범위예요. 그거 말고도 300여 가지 법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용 제한은 사용을 제한하고 거래 규제는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한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이걸 외워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거래를 규제하는 거다. 이용을 제한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이용 제한이잖아. 내 땅에다가 내 마음대로 못 짓고 50%만 지어라, 60% 지어라. 이 말은 이용 제한이잖아. 그죠? 자, 한번 봐요. 16번. 거래 규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용 제한이다. 거래 규제다. 제목 그대로 거래를 규제하잖아. 지금 허가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2번 투기과열지구 옆에다가 적기를 분양권 전매 제한한다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뭐라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전매를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하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뭐다? 거래 규제입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참 만만찮은 말이죠. 이용 제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학교라도 학교 안 가보십시오. 초등학교나 주로 그런 데 더 많을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학교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일정한 부분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명패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 일정한 범위 안에는 유흥업소라든지 오락실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를 뭐라 부른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 그래요. 어떤 학교든 옆에 한번 가봐요. 자, 이거는 거래를 규제하는 거다. 이용을 제한하는 거다. 이용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 4.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치더라도 전매와 매매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거 거래 규제잖아요. 거민제도, 거민이 이런 거죠. 계약을 이루고 나면 등기하기 위해서는 거민을 받고 등기해 준다. 거민 안 받으면 등기 안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거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거래 규제라는 말을 익혀 나갑니다. 5번 옆에다가 한번 적어봅니다. 농취증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농취증은 이용 제한이다. 거래 규제다. 농취증 대표적인 거래 규제죠.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겠다. 거래를 규제합니다. 농취증 해당되고 또 외국인 토지법도 받아쓰기 한번 해보죠. 자, 외국인 토지법 이용 제한이다. 거래 규제다. 자, 거래 규제죠.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면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이런 제도잖아요. 취득을 하면 신고나 허가해야 된다. 거래를 제한한다고.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용 제한은 다 따라가면서 못 챙깁니다. 거래 규제들만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7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